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36번에 걸쳐서 지난번에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신용우의 역감이 그래서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만주에서 대마도까지의 그 36강에 걸쳐서 지난번에 강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영토 얘기를 쭉 했는데 그때 대마도와 만주에서 대마도까지가 결국 우리 땅이다. 우리 영토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우리가 수복할 권리가 있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한민족의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 한민족이 수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36강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영토 쪽으로 그냥 달린 것 같아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그러더니 그 영토 찾는 일이 우리의 전부냐? 라고 생각하실 것도 같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타이틀로 저기 신용우의 비정서, 그러니까 비사 속의 정사를 찾아서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물론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또 영토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제가 지난번에 그 강의할 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문화를 누리면서 문화 안에서 살고 있고, 이 문화가 순간순간 축적되는 것이 바로 역사이며, 그 문화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영토다. 그래서 그 영토의 주인은 문화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 문화 주권자가 되는 거다. 그 문화 주권자는 그 영토에 뿌리박고 있는 영토 문화의 문화 주권자가 영토 주권자가 되는 거다. 그게 바로 문화 영토론이다. 또 영토에 뿌리박고 있는 문화의 문화 주권자를 찾는 일이 바로 영토문화론인데, 한반도에 있는 영토문화와 똑같은 영토문화를 찾아서 만주의 영토문화를 찾는다. 예를 들어서 영토문화의 주인을 문화주권자를 찾는다. 그럼 만주에 있는 영토문화를 분석해서 그게 어디 거랑 똑같냐? 그럼 한반도 거랑 똑같더라. 그럼 우리 한반도가 그 문화주권자가 되니까 그 영토권자가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토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당연히 동반되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따지자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가, 각각의 세포가 문화라고 한다면 그 세포가 이루고 있는 부위, 예를 들면 팔, 다리, 머리, 그리고 몸통, 이 자체는 또 역사가 되겠죠. 왜? 세포가 모여서 축적돼서 문화가 축적돼서 역사가 되듯이, 그리고 그 각 부위가 모여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몸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게 뭐예요? 결국 몸을 구성한다는 몸 전체는 영토라고 보면 몸 전체가 영토가 되는 거죠. 그 영토 안에는 역사와 문화가 축적되어 있는 거고,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절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문화는 역사와 분리가 안 되는 거고, 또 문화와 역사와 영토는 그게 또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분리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문화와 역사를 분리해서 그걸 자기네 몸통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비록 일부나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라크나 이런 데서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 내전. 그게 다 문화와 역사를 영토하고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문화와 역사는 절대 영토하고 분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에 동의를 한다면, 그 자체를 동의만 한다면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문화와 역사와 영토가 어차피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를 인정한다면 절대 그거는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바로 인류를 평화롭게 하고 인류를 평화 속에서 살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역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구분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강의를 위한 구분입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 역사는 정사, 비사, 그리고 야사로 구분이 됩니다.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사실 하나죠. 정사는 사실을 기록한 역사를 말합니다. 비사는 드러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인데 감춰진 거죠. 야사는
사사를 기록한 역사입니다. 이게 진짜 역사 맞아? 이게 누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지금 제가 정사, 비사, 야사 이거는 역사의 신뢰도에 의한 분류인데, 그럼 뭐 세계사, 국사 이거는 지역에 의한 분류가 되겠죠. 또 고대사, 근세사, 현세 이건 시대에 의한 분류고 뭐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사, 비사, 야사를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면서 거기에 통설이라는 말을 우리는 씁니다. 무슨 소리냐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인정받고 있는 학설이라는 뜻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정사로 인정받고 있는 학설이나 사실이라는 얘기죠. 이게 정사, 비사, 야사, 통설의 그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통설에 의해서 정사로 정의된 역사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자료의 고증이나 재정립된 학설에 의해서 통설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정사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중국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뭐 중국 문화다 어쩌저쩌 뭐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요하 유역에서 지난 제가 그 역감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요하 유역에서 엄청난 문명들이 발견이 됐어요. 5,000년 전 이때 것들이. 그때까지 아무도 요하 문명에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게 발견되기 전까지. 그래서 중국은 뭐라 그랬어요? 황하가 3,000년 전이니까 황하가 최고다. 자기 스스로 그랬었어요. 황하 문명이다 우리는. 그런데 요하에서 땅불견 그 5,000년 전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아니다. 우리는 요하 문명이다. 우리 문명의 시원지는 요하다. 라고 중국 말을 바꿨죠. 근데 제가 그 역감이 방송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하 문명 자체는 번조선의 수도였던 그 일대거든요. 적복 일대. 그러면 그리고 그게 번조선 생기기 뭐 그 한 몇 천년 또 몇백 년 아니면 2,000년 뭐 1,000년 요 전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번조선의 역사 이전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그럼 다 그렇게 중국 문화에서 되게 싹 죽고 번조선 사람들이 거기 지배했을까요? 고조선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하 문명 자체는 우리 거는 맞아요. 우리 한민족의 문명은 맞는데 어쨌든 간에 황하 문명이 최고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나옴으로써 정사는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중국보다 우리 고조선의 문화가 더 앞서가는 건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사는 사실을 기록한 역사로 인정받고 있지만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사는 드러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새롭게 드러남으로써 정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비사 감춰진 역사라 해서 사실을 증명해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러면 그건 정사가 될 수 없죠. 그러면 그 뭐 야사 정도 취급이나 받겠죠. 근데 새롭게 드러나서 정사가 됐지만 그러면 정사 앞에 우리가 정사라 그랬던 게 없어지고 이게 정사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공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보면 식민사관에서는 임나일본부의 존재를 통솔로 인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대에 500년 이때 남부지방에 일본이 임나일본부라는 통치관청을 두고 우리를 통치했다. 신라 진흥왕막 때 우리를 통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남성경영론을 바탕으로 한일 병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국호가 생기기도 전에 임나일본부를 만들었다고 그러는 그 억지 수단이라는 걸 또 저도 강의를 했었지만 그게 밝혀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임나일본부는 없던 거죠. 그러면 기존의 총소는 뒤집히는 거죠. 그리고 정사가 역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 수도가 어디냐를 갖고 논쟁을 하다가 고구려 수도가 이렇게 천도를 했다. 그게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고구려 수도가 평양, 그 국내성 평양, 그리고 또 환인현이라고 그랬었어요. 하여간 고구려가 이렇게 3번 천도를 한 거, 천도는 2번 한 거죠. 고구려 수도가 3개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고구려 수도는 3개로 공존을 하는 거예요. 다만
환인현이라고 그랬던 첫 번째 수도가 환인현이 아니라 의무려산과 그 의현 일대다라는 게 요즘에는 각광받는 소리죠. 그리고 국내성으로 갔다가 평양으로 갔는데 그 평양이 요양이냐 아니면 진짜 지금의 평양이냐. 근데 요즘에는 많은 학자들이 요양의 무게를 두고 있어요. 고구려의 평양은 요양이었다. 그리고 고려 초기의 서경 역시 요양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양이냐 평양의 문제는 별거예요. 지금의 평양이냐 문제. 좌우지간 수도는 세 개였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평양이 요양이냐 아니면 식민사관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지금의 평양과 동일한 거냐. 이거의 문제는 이제 그때 가서 그 밝혀지는, 지금 서로 아니다 이다로다가 지금 서로 학설을 제기하고 또 이러고 있으니까 과연 어느 것이 맞느냐는 언젠가는 결판이 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정사로 되겠죠. 공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왜? 수도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왔는데 그 요양에서 평양이라고, 요양을 평양이라서 글로 갔다가 지금의 평양도 평양이라니까 나 저기로도 한번 가볼게. 그리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야사는 사사로이 기록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진위 여부가 증명되고 안 되고 여부로 해서 정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한낱 이야기로도 남을 수 있습니다. 즉 제가 비사 속의 정사를 찾겠다고, 비사 속의 정사를 찾아서라는 거는 우리한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역사들, 그 역사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물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사가 되겠죠. 안 그러면 기록 자체도 아예 없으면, 그리고 어쩌면 그 정사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들을 한번 같이 탐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머릿속에 둬야 될 게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죠. 그렇죠? 제가 여기 뭐 승자의 역사는 화려하게 용비어 전가부터 시작해서 고려사 어쩌고 쫙 써놨는데 그 현대판 승자의 역사를 보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중국은 지금 자기네가 만주를 뭐 강점을 했던, 강탈을 했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연합국하고 야합을 해서 자기네가 어떻게 했든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이 만주를 강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주는 자기들 수중에 있어 지금. 그리고 우리 국력이 그거를 중국으로부터 회수해 올 정도의 국력도 아직 못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해요?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구려 역사는 물론 대진국 발해 역사까지 자기네 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짜 울분을 토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역감이 강의 중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9월 13일 날 그 국내에서 보도된 대로 함, 중, 일 3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청동기 문화 전시전에서 고구려하고 대진국 발해 역사가 들어간 연표를 걸지 않고 그 둘을 삭제시킨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만 넣어서 우리 역사를 걸었어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뭐 항의도 제대로 못했어요, 솔직히. 그 뛰는 선에서 마무리 졌고 중국은 공식 입장으로 뭐 주한 중국 대사까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문제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학자들이 할 얘기다.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무슨 소리예요? 그거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이 할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할 얘기다. 쉽게 말하면 그냥 역사가 어느 나라 역사냐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우리가 그거를 관여를 해? 학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중국은 자기네가 만주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네는 승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니네 역사인지 우리 역사인지는 너희들끼리 따져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네는 뭐라 그러겠어? 속으로는 우린 이미 만주를 갖고 있어. 그리고 만주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 역사라고 우길 자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승자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문화하고 역사하고 영토는 한 몸통이다. 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동북공정에서 고구려와 대진국 발해 역사가 자기네 거라고 그걸 기저로 출발한 거예요. 동북공정이.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마치 동북공정 문제는 역사학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죠. 중국이
고구려랑 대중국 발해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만들어서 그걸 뭐 하려고 자기 역사로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결국은 그 기반이 되는 만주를 차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토의 문제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가 세포라면 역사는 우리 몸의 몸 부위고 그게 조합돼서 이루어진 게 우리 신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랑 영토를 분리한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문화랑 영토를 분리를 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의 그런 저희를 올바로 알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많은 분들이 그거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찬가지로 중국이 승자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승자죠. 만주를 차지하고 있는 승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승자의 역사는 바로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하는 승자의 역사는 화려하게 기록되고 패자의 역사는 축소되면서 왜곡된다는 말은 뭐겠어요? 중국이 지금 만주를 깔고 앉아있으니까 홍산 문화를 자기네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나나까지가 지금 국경이 우리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비록 우리 한민족이 뭐 나라는 아니지만 청나라가 망하지 않고 나나까지 딱 깔고 앉아 있었다. 그럼 그거는 한민족과 여진족이 얘기할 문제죠. 만주족, 여진족과 야, 니네 우리 옛날에 우리한테 갈려나갔잖아. 근데 우리가 그 고조선 그거는 우리 거잖아. 근데 청나라 후손인 만주족들은 그러겠죠. 야, 고조선은 적통은 우리야. 뭐 이렇게 싸울 수는 있겠죠. 근데 아예 한족이 자기네 거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승자는 항상 역사를 자기네 걸로 화려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패자의 축소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축소하면서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태조의 때 지어진 용묘청가는 해동육룡이 나라 시작했습니다. 그 해동육룡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종을 가리키는데 이게 세종 때 지어진 거죠. 목조부터 환조까지는 한글이 섞여서 지어진 거니까요. 목조부터 환조까지는 이성계의 선조, 그리고 가문이 오랫동안 기반을 다져온 왕조를 창건했음을 자랑하고자 6대에 걸친 내력을 노래한 겁니다. 그런데 이성계의 선조는 만주에서 원나라 관료였었어요. 그렇죠? 간도지방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설에는 뭐 여진족이 귀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뭐 목조, 익조, 도조, 환조가 될 수는 없는 역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 조상이니까 이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국시대 역사인 삼국사기는 고려시대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신라 경주파의 거두인 김부식에 의해서 편찬돼서 삼국사기는 고구려 역사를 삭감하는 그런 신라 우선주의에 의한 기록과 중국에 대한 4대 사상이 배어있는 기록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축소하고 왜곡한 거예요. 삼국사기 왜 중국에 대한 그 4대 사상이 배했다 그러느냐? 그건 삼국사기를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으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삼국사기에 보면 그 김부식이 논한다. 이렇게 사가가 얘기하는 거에 보면 예를 들어 김부식이 고구려를 논하다에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구려는 진한의 동북모퉁이에 끼어있다까지는 좋아요. 뭐 모퉁이에 끼어있다 그러든 뭐 어쩌든. 그렇게 큰 고구려를 동북모퉁이에 끼어있다 그랬어요. 자, 그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건방지게 중국의 대들다가 망했다라는 얘기를 써놓고 있어요. 그게 4대 사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역사인 고려사는 조선시대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표현한 그 고려사 안에 건국의 정당성을 넣어야지 정당해질 거 아니에요. 물론 고려 군신들의 자치를 참고로 하여 새로운 조선왕조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역사가 축소 왜곡될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 추정 아니냐? 그렇죠, 추정이죠. 왜? 고려사를 편찬하는데 이게 고려 국사로 시작해서 고려사로 마무리되는 데까지 무려 57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아이고 잘 쓰려면 57년이나 60년이라도 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잘 쓰려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첫 권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게 개정 했는데 무려 태조 때 처음 나왔다가 단종 2년에야 인쇄 발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조 때 처음 나왔다가 문종 원년에 완성이 돼갖고 단종 때 인쇄가 됐으니까 그 사이에도 뭔가 그럼 그때는 인쇄가 하기가 벅차서 그랬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왜 그게 바꾸고를 계속했을까요? 태조는 정도전하고 정충에 의해서 편년체로 서술된 37권의 고려 국사를 편찬했습니다. 그런데 편찬해 놓고 나서는 개국 공신들의 주관이 개입됐다고 해서 비판을 받고 조선의 건국 과정이 부실하다고 해서 또 그거를 비판을 받고 그래서 태종 때 하륜 등에게 이제 개수를 명령했어요. 그 부분을. 그랬더니 책임자인 하륜이 사망으로 미완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공민왕 이후 기사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유관 등에게 또 다시 개수를 하라 그래요. 근데 문수에 맞지 않는 호칭을 썼다는 참칭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개찬을 하게 됩니다. 참칭은 뭐 이렇게 자기를 뭐 왕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스스로 그러는 게 분수에 넘지 않는다는 거니까 자기를 막 높여 부르고 이런 걸 참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유관 등이 2차 개찬했으나 병계랑 등이 참칭한 용어의 직설을 강력히 반대해서 반포를 중지합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4차 편찬까지 가는 거죠. 신계 등에 의해서 고려사 전문이 완성되었으나 교정 과정에서 역사 기술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서 반포가 중지되고 편년체 역사서인 고려사 정문을 폐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써놓은 걸 다 폐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46년에 고려사 전문의 기사에서 이성계의 선대인 도조 환조로부터 태조에 이르는 기록에 빠진 내용들을 또 발견해요. 그래갖고 정은지 등한테 개찬을 명령합니다. 고려사에 도조 환조 빠지는 게 뭐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만주의 간도 지역에서 저 원나라 관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만호 대장 뭐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천호대장 뭐 만호대장 이런 거 하고 있었거든요. 천가구의 대장 뭐 만가구의 대장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 중요해? 그러면서 편년체를 기존체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결국 1451년 문종 원년이 돼서야 김성서 등에 의해서 태조 공양까지 32명 왕의 연대기인 세가 49군을 비롯한 총 139권의 고려사가 편찬됩니다. 그러나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바로 인쇄되지 못하고 1454년 10월에 인쇄돼서 반포됩니다. 무려 57년 동안 개찬만 4번, 5번, 6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딱 폐기하고 편년체를 기존체로 또 바꿔. 그런데 여기 드러난 것만 해도 자, 선대인 도조 환조로부터 태조에 이르는 기록이 빠진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더 집어넣어. 그리고 또 앞에는 조선의 건국 과정이 부실하니까 이거 더 집어넣어. 또 이거 참칭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바꿔.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죠. 이조 왕조실록이 기록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초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근거로 해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고려사도 무언가 고려시대에 근거가 있으니까 기록했지 고려시대에 갖고 있던 근거가 없는데 그냥 고려사를 뭐 이렇게 싹 무슨 뭐 소설 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초에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했다면 무슨 뭐 참칭 문제가 안 되고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가고 따질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공신들이 주관이 개입됐다고 해서 비판받았다는 자체가 저게 바로 역사 왜곡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뒤에다가 이제 그 사관이 그 스순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김부식이 고구려를 논하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 진안의 동쪽 모퉁이에 끼어 있었는데 중국한테 까불다가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관이 그건 이거 4대 사관이다. 우리가 딱 금방 얘기하죠. 자기 의견들을 조선왕조실록에도 많이 있잖아요. 사관이 자기 의견을 가로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왕조실록 이렇게 보면 그 뭐 사관 자체가 자신의 의견을 쓸 때는 본문에다 같이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분해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공신들의 주관이에 따라서 다시 뭐 선조들에 대한 얘기가 어쩌다가 다시 참칭 문제가 문제돼. 참칭 문제도 그때 불렀던 그 호칭이 자기들이 다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참칭이냐 아니냐는 그 시대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지 후에 역사를 쓴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고려사가
왜곡되었다고 추정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려사는 분명히 말하지만 조선은 이조는 이시조선이죠. 조선은 민족적으로 볼 때는 정당한 건국이 아니에요. 요동을 정벌하라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벌군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이성계가 유화도에서 턴해서 내려와서 혁명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 역성혁명입니까? 적군을 물리치라 했더니 와서 아군을 죽인 게 바로 조선이에요. 그리고 건국한 게. 그 건국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모르면 몰라도 57년 동안 소요됐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 외의 것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정당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인 도조 환조로부터 태조에 이른 기록들을 바꿔라. 그래서 정인지 등의 개찬을 명령해서 야 이거 편년철에다 보니까 연대별로 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사건별로 가자. 그래서 기존체로 바꿔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제1화 궁예와 왕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시간에 그만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